첫 번째, 은행 점포 통폐합이라는 말. 요즘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 은행 지점이 하나 둘씩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40년 넘게 다니던 농협 지점이 갑자기 통폐합된다는 안내문을 받으셨답니다. 아니, 내가 평생 다니던 은행인데 왜 문을 닫는 거야? 이렇게 당황하셨죠. 더 큰 문제는 가장 가까운 다른 지점까지 버스를 타고 20분이나 가야 했다는 겁니다. 운전 못하시면 손자 손녀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그마저도 어려울 수 있죠. 이런 일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께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행이 왜 이러는 걸까? 궁금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은행에 잘 안 가고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은행도 어쩔 수 없이 지점을 줄이고 비용을 아끼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어르신들만 불편해지는 거죠. 이런 변화, 내 통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점이 없어지면 통장을 해지하거나 돈을 미리 다 뽑아야 하거나 자동이체, 연금 수령 같은 중요한 일들이 갑자기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알아보세요. 지금 쓰고 있는 은행 지점이 혹시 통폐합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궁금하시면 은행에 전화해서 제가 쓰는 이 지점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변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바뀝니다. 원래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됐었습니다. 근데 9월 1일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아이고 나한테는 너무 큰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예금의 치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 8천만 원 넣어두셨다고 해볼게요. 예전에는 농협이 혹시 문을 닫으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못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억 원까지 보호되니까 8천만 원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거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다 이렇게 보호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금, 적금, 즉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보호받습니다. 근데 펀드나 채권, ELF 이런 상품들은 아무리 많이 넣으셔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펀드, 채권, ELF 등 예금, 적금을 제외한 금융상품들은 1억 원을 초과하면 은행이 없어졌을 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랑 약속하시고 반드시 확인하고 알아보셔서 피해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주세요. 내 돈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상품이 뭔지 은행 직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애매하면 가족분들께도 꼭 여쭤보세요. 그리고 이자 포함금액 기준이니까 이자까지 합해서 1억 원 넘지 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여기까지 꼭 챙겨두시면 괜한 손해를 미리 막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픈뱅킹 그리고 은행 대리점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스마트폰 뱅킹도 어려운데 오픈뱅킹은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뱅킹은 어르신들께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9월부터는 농협, 신협, 우체국 같은 비시중은행에서도 다른 은행 업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대리점이 생깁니다. 즉, 우리 동네 농협만 가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의 계좌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바뀝니다. 스마트폰 없이 창구에서도 여러 은행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으니 훨씬 편해집니다. 내가 이걸 꼭 알아야 하나? 네, 꼭입니다. 왜냐면 혹시 기존에 쓰던 은행 지점이 없어지더라도 가장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건 어르신들에게 진짜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9월부터 어르신께 꼭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핵심 변화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수수료 금리 정책, 상품 구조 변화, 그리고 딱 5가지 내 돈을 지키는 체크리스트까지 실질적으로 챙겨야 할 포인트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수수료와 금리 이야기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은행이 통장 유지 수수료, 이체 수수료, 심지어 통장 정리 수수료까지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드린 어르신 한 분은 한 달에 수수료만 2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통장에 돈만 넣어놨지. 딱히 뭐 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모르고 계신 사이 자동이체 수수료를 시작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수수료 항목들이 하나 둘씩 붙으면서 조용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쓰지 않는 통장이나 카드가 많으신 분들은 휴면 계좌 관리비 이런 게 붙어서 해마다 원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어르신들
혹시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나 오래된 카드는 지금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예금 금리도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1년 넣으면 연 2.5% 이렇게 깔끔했죠. 요즘은 처음 6개월만 3%, 그 다음 6개월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이체 3건 이상, 카드 월 30만 원 이상 이런 조건이 붙은 상품이 많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간단한 상품부터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모든 조건을 은행 직원에게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건 2번, 3번 물어보셔도 절대 창피한 게 아닙니다. 특히 우대금리 조건이 중간에 바뀌었는지,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은행에 문의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점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점이 줄어들고 수수료와 조건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꼼꼼하게 모두 체크해 보시고 은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내 주거래 은행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 몇 가지 기준만 꼭 챙기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집이나 자주 가시는 시장 근처에 은행 지점 그리고 현금 지급기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내가 자주 하는 이체, 통장 정리, 잔액 조회 같은 서비스의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 예금 금리가 얼마인지, 우대 조건이 복잡하지 않은지 미리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네 번째는 고객 서비스입니다. 은행 직원이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지, 궁금한 걸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지,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이 4가지 기준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은행을 선택하시면 실제로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새로운 은행으로 통장을 바꿀 땐 자동이체 내역, 연금, 공과금 같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한 항목을 만드시고 혹시 불필요하게 수수료로 새어나가는 돈은 없는지 꼭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만 쏙쏙 뽑아 내 돈을 지키는 5가지 체크리스트 정리해 드릴게요. 1번 통장 점검하기. 지금 쓰고 있는 통장, 잔액, 수수료, 이자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번 혜택 확인하기. 조합원 배당금, 우대금리, 특별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지 직접 문의해 보세요. 3번 미사용 계좌 정리하기. 안 쓰는 통장, 카드, 휴면 계좌는 관리비만 나가니 필요 없는 건 정리하세요. 4번 은행 지점 현금 지급기 위치 확인. 자주 가는 은행의 현금 지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5번 디지털 서비스 천천히 익히기.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아직 어렵지만 자식들이나 손주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조금씩 익혀두세요. 이 5가지만 꼭 챙기면 9월 이후 크게 손해볼 일 없으실 겁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변화는 항상 두려움과 기회를 함께 가지고 옵니다. 누가 먼저 알고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진짜 손해와 진짜 이득이 나뉩니다.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하나씩만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실버분들에게 큰 이득이 되는 살아있는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어르신, 가족, 이웃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혹시 모를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제일 쉽고 빠르고 진짜 도움이 되는 금융, 생활, 건강 등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 이득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브리핑 시간에는 2025년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꼭 함께 해주세요.